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송은재TV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부산을 거쳐서 여수, 오늘은 지금 제주에 가서 4.3 유족들과 제주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살피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전국 투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셈이죠. 당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완전히 버린 채 이렇게 철없는 시위를 벌이면서 윤석열 선거까지를 방해하고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수습을 해야겠느냐. 지난 한 달 동안 김종인, 이준석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정체 또는 하락세를 거듭해왔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이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려왔다. 그래서 오차 범인의 박빙의 승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내리게 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김종인, 이준석에게 있다. 김종인, 이준석의 책임이 매우 크다. 앞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김종인과 이준석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떻게 푸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의 당원들, 야권 지지층 모두 팽팽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찬을 당 원로들과 했는데 당 원로들의 의견도 나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제주도에 가서 이준석이를 데리고 끌고 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소리 하느냐, 이준석을 뭐하러 만나러 가느냐 라고 이렇게 팽팽히 나뉩니다. 오늘 또 점심 먹으러 63빌딩에 가서는 윤석열 후보가 잠시지만 김종인 위원장을 잠깐 만나서 인사는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더 나아가서 김종인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느냐,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나뉘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여 전부터 송은재TV를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겉으로 정치적인 입장은 비슷하다. 이준석이 김종인을 멘토로 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 한 달간의 이 사태에 있어서 두 사람의 정치적 포지션도 다르고 두 사람의 책임도 다르다. 책임이 다른 만큼 이 문제를 푸는 해법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완전히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은 윤석열 후보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총괄위원장으로 영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생겨난 것이고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당대표였습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김종인은 5년 뒤, 10년 뒤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전혀 다르다. 한 사람은 그냥 야인이고 한 사람은 당대표입니다. 책임이 다른 만큼 이 문제를 푸는 해법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김종인은 윤석열 후보가 선택한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김종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 과정에서 잘못되면 윤석열 후보가 책임을 지고 이제 그 협의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과 끝이 모두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다릅니다. 이미 이준석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선출된 당의 대표입니다. 권한도 위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이준석 후보는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철부지처럼 행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서로 해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종인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지금이라도 물밑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는 좋은 관계만을 유지한 채 바깥에서 지원을 해달라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 변화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원한다고 하는 김병준 위원장의 위치, 위상을 좀 바꾸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김종인을 차후에 다시 합류시키는 방법도 윤석열 후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른 부작용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게 당대표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청년층을 공략하는 그 부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반대를 했어요. 전체 선거에 자기가 관여를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플러스 홍보 미디어 본부장까지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폭탄주를 마신 그 다음에 내려갔는데 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이 불만이란 말이냐? 당대표가 왜 저렇게 갑자기 대표로서의 책임을 모두 내팽개치고 저렇게 부산을 내려가서 당무를 보이콧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명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천하람 위원장이 이준석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대위의 방향성, 선대위의 인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대선이 위험하다, 그런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잠시 전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무, 선대위 업무에 있어서 모두 자신을 패싱했다, 자신과 거의 의논하지 않았다, 소위 자신을 왕따시켰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자신을 무시했다, 이런 부분이 자신이 가장 불만이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후에 잠시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불만 사항까지를 털어놓은 만큼 서로 협의할 지점은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미 답을 줬습니다. 당을 운영하면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가야지 않겠느냐. 그 뒤에 말은 갈로 속에 있는 거죠. 의견이 나뉠 때는 지금은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후보인 자신이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겁니다. 저도 송원재 TV를 통해서 여러 번 지난 한 달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 선대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 방향성은 중도와 청년을 향해야 한다. 그 다음 조직 자체는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대한 조직, 모두가 함께하는 조직도 좋고 필요하겠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슬림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인선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특정한 어느 그룹, 어느 계파, 친한 사람들끼리 윤석열 후보 주변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언행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은 정치의 처음이고 선거가 처음이지만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이 정확한 비전을 갖고 이번 야권 대통합 정권 교체를 해나가겠다. 모두 당연히 대선 후보가 모든 권한과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이 해나가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나를 믿어달라. 그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방향성, 윤석열 후보의 인선을 믿고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대표로서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입을 열었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측에도 제가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30대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젊다고 당대표를 무시하느냐 불만을 많이 토로해 왔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나이나 이런 걸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겉으로 형식적으로라도 당대표를 더 우대하는, 어디서나 당대표를 챙기고 당대표의 의견을 모두 잘 따르는 것처럼 하는, 좀 그렇게 오버액션을 할 필요가 있다. 감정에 의해서 큰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의 불만이 단지 자기를 무시한다,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의 시선은 5년 뒤, 10년 뒤 자신의 정치 스케줄을 향해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챙겨야 할 공천과 관련되는 실익도 챙겨야겠고 위상도 챙겨야겠고 영리하니까 많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도 겉으로 이준석 대표가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나, 나이 어리다고 패싱하나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정치를 오래 한 선배들이 처신을 잘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선대위의 방향성, 선대위의 인선,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표 패싱,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대표로서의 책임을 모두 내려놓고 철부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 철부지처럼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라도 따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징계까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락되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탓, 이준석 탓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모두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종인과는 연락을 끊으면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30대 당대표가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시위한 데서야, 그래서 정말 큰일을 그르친 데서야 그건 말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저녁에는 홍준표 후보와 드디어 한 달 만에 만나서 만찬을 한다라고 합니다. 김종인, 이준석을 비롯해서 홍준표 후보가 요즘 잘하고 있는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 더 나아가서 홍준표 후보와 힘을 합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많은 지금 결함들 자신이 해결해 가겠다, 자신을 믿어달라 하는 만큼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믿어줄 때다.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집중시켜 줄 때다 하는 부분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